너무 맛있네. 그리고 웰러 12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잔하는 MJ입니다. 지난주 라이브 난리 났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우리 뭐 이장님부터 정말 많은 분들, 뭐 훈키님, 뭐 썬킴님, 뭐 미국에서 뭐 각기 잠깐만. 아니 이장님 왜 갑자기 새 선물을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평소에 슈퍼채팅 그런 거를 생각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의 의뢰 의거, 그동안 가장 많은 요청이 있었던 이 웰러, 오늘 오랜만에 뚜따를 하려고 합니다. 약간 명절 특집 뚜따 영상 뭐 이런 건데, 탈리스커 다크스톰까지 해가지고, 사실 이장님이 요청하셨던 이니그마는 그 자리에서 뜯어가지고 맛을 봤죠. 보내주신 정말 감사한 바이알이었지만, 일단 라이브에서는 맛을 이야기를 했는데, 제대로 된 리뷰 영상 맨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테라하고 같이 이제 비교해가지고 리뷰를 한번 해볼 테니까 그거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일단 웰러입니다. 참 이게 흔치가 않아요. 왜냐면 위티드 위스키, 위티드 버번인데요. 우리가 많이 얘기했죠. 버번의 기준은 51%의 함량이 넘는 옥수수를 가지고 매쉬비를 만들고 그걸로 증류를 해야 이제 버번으로 미국에서 통한다. 그리고 그 외에는 나머지 49%는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 보통은 이제 옥수수를 60에서 뭐 70% 정도까지 올리고 나머지 20-30%를 다른 그레인으로 채워 넣습니다. 호밀이라든가 뭐 보리, 뭐 바람 보리 이런 메가 같은 걸 채워 넣는데, 이 회사는 독특하게도 그 자리를 밀로 대신합니다. 그러면 그 호밀이 갖고 있는 그 알싸한 매운맛 있잖아요. 그게 좀 줄어들고, 많이 줄어들고 단맛이 좀 빠진 시나몬 향, 그런 것들이 많이 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설명이 길어지는데, 오늘은 뭐 역사 이야기 이런 거 너무 길지 않게 하고 뚜따 그냥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자꾸 이거를 따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다 가격 때문이죠. 이 위스키가 요즘에 더더욱 심하지만 이렇게까지 가나 싶을 정도인 경우가 이런 케이스죠. 제가 이걸 구매할 때만 해도요, SR 같은 경우는 계속 6, 7만원, 8만원 선이었고, 웰러 앤티크 107 이거를 제가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구형도 되게 많아요. 이 스크류가 코르크로 바뀌면서 또 가격이 올라갔어요, 미국에서는. 근데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는 뭐 그렇게 차이가 없었는데, 가격 영향을 당연히 한국에서도 받게 되고 거의 2배가 올라버렸다. 저한테는 약간 드래곤 유니콘 같은 존재 있죠. 페피 반 윙클, 또 버팔로 트레이스 앤티크 컬렉션의 진짜 뭐 명불허전 아름다운 컬렉션 중에 하나인 윌리엄 라루 웰러, 거기에 웰러입니다. 그 웰러인데, 이제 그 웰러는 이제 고숙성이고, 실제로 그것도 출시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생선회도 아니고 시가가 붙습니다. 그때 가격이 달라지는데, 지금 이 미국의 버번 시장도 마치 나이키처럼 제가 가격이 돌아간다 그랬죠. 이 위트 버번이 특히 그렇습니다. 뭐 헤븐힐의 라슨이라든가 레벨에서도 버번이 나오고, 1792라든가 와일더니스 트레일 이런 것들도 위트 버번이 있습니다. 근데 유독 웰러 같은 경우는 이제 페피반 웬클이 갑자기 급부상하면서 가격이 안드로메다로 가버렸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밀려서 얘한테까지 가격이 영향이 미치지 않았나. 보통은 이제 8만 몇천 원 선에 이거를 굉장히 많이 사 먹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우리가 왜 바이스비어 맥주 중에도 밀맥주가 있는 것처럼 저는 그 정도 개념으로 맛있고 가격도 괜찮네 였는데, 어느 순간 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거예요. 10만원 넘어가면서 약간 마음이 상했는데 11만원까지는 제가 사 먹었습니다. 근데 12만원, 13만원 이렇게 가는 걸 보고 그만 먹어야겠다. 이거는 일단 구하기도 워낙에 힘들고 이 가격도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지금 이 남아있는 이 마지막 한 병을 17만원에 샀는데 그 전에 15만원에도 샀고 이랬는데, 굳이 이 가격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돈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위스키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따봐라 라이브에서 이게 많이 하셔가지고, 방금 이야기했던 윌리엄 라루 웰러와 페피반 윙클 다 사람 이름입니다. 1825년생 라루 웰러가 군대에서 멕시코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동생이랑 차린 증류소가 웰러 브라더스 디스틸러리. 이때 레시피가 자기만의 레시피였어요. 사실은 밀을 넣고 이런 이 배합 비율을 주변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이렇게 맛있고 정직한 위스키인데 가격도 저렴하고, 사실 이거 미국에서요 20불 30불이면 산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대요. 그리고 페피 반 윙클이 이후에 직원으로 들어옵니다. 여기 판매 사원이었어요. 줄리안 반 윙클이었는데, 이 친구가 라루 웰러가 돌아가신 뒤에 스티첼 증류소를 이제 병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키우면서 증류소가 점점 잘 되고, 자기 이름을 붙인 더 위의 상위 등급인 페피 반 윙클을 내놓죠. 다 근데 밀 버번의 베이스를 두는. 그렇게 해서 이후에 조지 티 스택에 팔리기도 하고, 지금 뭐 버팔로 트레이스로 가고 뭐 이런 이제 조금씩 부침이 있지만,
여전히 비주류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물량은 적은데 점점 찾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맛이 좋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요 세 개가 원래는 기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굉장히 많은 버전들이 나왔죠. 흰색의 CYPB, 뭐 크레이트 유어, 뭐 퍼펙트 버번 막 이런 엄청난 이름을 붙여가면서 엄청난 가격으로 팔고 있죠. 그런 것도. 그리고 뭐 그 밑에 있는 풀프루프라든가 싱글 배럴 이런 것들도 가격이 뭐 말도 안 되게 비싸고,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400불씩 하니까 저도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뚜따를 못하고 묵혀놓고만 있었는데 슈퍼 채팅에 힘입어서 일단 뚜따를 해보겠습니다. 뚜따를 하기 전에 일단 요 스페셜 리저브 요거는 10만원 언더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의 값은 아닙니다. 아쉽게도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면 밀버번의 매력을, 사실 요 둘부터가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굳이 그런 큰 지출을 하실 거면 다른 맛있는 위스키들이 워낙 많으니까 굳이 그러지 마시고 요 정도는, 요게 이제 위티드 버번의 어떤 캐릭터구나. 뭐 숙성 연수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앤티크 107 요 아이 같은 경우는 6년에서 뭐 길면 10년, 뭐 10년까지 쓰진 않겠죠. 그래도 버번치고는 꽤 고숙성입니다. 그리고 이 12년은 진짜 12년 이상의 숙성된 원액을 사용했는데, 밀버번은 고숙성으로 갈수록 다 맛있다 뭐 이런. 윌리엄 라루웰러 뭐 비텍 시리즈 이런 거는 15년, 16년, 17년 막 가니까. 향이 일단 굉장히 부드럽고 고소합니다. 버번을 잘 모를 때, 사실 스카치 위스키는 제가 오랫동안 먹어왔지만 버번은 조금 뒤늦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정보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낮춰봤는데 값을 하는 맛입니다. 제법 정제되어 있고요. 요거는 90프루프입니다. 그러니까 도수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여기서부터 107이니까 107프루프, 53.5도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내려갑니다. 45도로 내려가는데 숙성 연수가 다르죠. 사실 45도도 뭐 높은 도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부드럽게 퍼지면서도 쨍쨍한 그 맛, 목을 넘겼을 때 그 깔끔한 그 맛. 일반의 우리 도수 높은 그런 버번을 먹었을 때는 콱 하는 게 좀 강력한 펀치 있잖아요. 그게 아주 둥글려집니다. 약간 글러브 낀 펀치, 그런 느낌입니다. 뭐 영화 보거나 TV 보거나 아주 캐주얼하게 먹는 버번 중에 하나예요. 되게 맛있죠. 근데 앤티크 107부터는 조금 다릅니다. 좋은 스카치를 먹는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한동안 안 먹고 있었죠. 오랜만에 한번 따보겠습니다. 확실히 여기에서는 그런 톡 쏘는 맛이 아직 다 죽진 않았습니다. 부드러운 정도지. 그리고 약간의 계피향. 근데 여기부터는요, 모르겠어요. 이게 제 그 이전에 기억이 선입견으로 계속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토피넛 라떼, 캐러멜 시럽 구형이라서 못따게 생겼어요. 네, 똑같은 겁니다. 네, 똑같은 건데 뚜껑만 다른 겁니다. 아우, 소리 좋고요. 오, 오랜만이네 진짜. 제가 위스키를 한창 완전 빠져있을 때 면세에서 늘 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면세에서 파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남대문이든 뭐 어디든 이제 구매를 했는데, 심지어 부산까지 가서 사온, 그러니까 일부러 부산을 간 건 아니고 부산에서도 이걸 사다가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 풍부한 향기. 단순히 바닐라가 아니라 바닐라 시럽과 시나몬 파우더를 가득 친 커피? 코코아? 그런 쪽의 향이 납니다. 맛도 그래요. 진짜 이 고도수가 이렇게 부드럽고 고소하고 카라멜 향이 듬뿍 나는 이런 맛이, 저는 이제 자극적인 걸 좋아하니까. 뒤에 쏘는 이 매콤하게 혀를 찌르는 이 맛, 사과파이라든가 구운 살구, 이 맛이 밀버번이구나,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특유의 단맛과 고소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살짝 매콤함, 이 도수만큼 막 매워, 스파이스가 강해,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버번이 맛이 워낙에 직관적이다 보니까 제가 다양한 맛으로 설명드린다기보다는 이 특유의 계피향, 바닐라 향이 도드라지면서도 톡 쏘고, 근데 그걸 부드럽게 감싸주는 오일리, 정말 매력적이에요. 보통의 버번의 맛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는 뭐 독특한 버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입천장을 이제 가득 채워주는 그 계피 스틱 꽉 깨물면 날 것 같은 그런 맛이 납니다. 도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목으로 넘길 때 알코올의 그 뜨거운 맛이 느껴집니다. 아니, 이 도수에 이런 부드러운 맛이? 버번은 사실 도수가 높으면 빡빡 때려주는 그게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먹는 이런 50도가 넘는 고도수의 버번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 부드러움. 너무 맛있네. 그리고 웰러 12년 이거 기대하셨죠? 이거는 바이알이 있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구하는데 도움을 주셨던 분이 이제 갖고 계시던 바이알을 하나 주셨어요. 웰러 12년 같은 경우 뭐 500불에 파는 가게들이 미국에 생겼다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 과열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페피반 윙크 같은 것도 돈 있어도 못 사는 진짜 전설 속의 막 그런 존재고, 버팔로 트레이스 그 컬렉션 같은 경우도 출고 가격은 $1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다 뭐 60만원, 70만원, 저는 뭐 거기까지 투자할 마음은 없어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거죠. 이것도 샀으니까 먹으면 되는데 저 멀리 미국에서 본토에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걸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더 이상 구하기 힘든 제 입장에서는 이만큼 따라서 그냥 즐기는.
향이 오히려 도수가 낮아져서 그런지 그렇게 부악 들어오진 않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무부부부북 들어오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잔잔한 보통의 적당한 버번 향기입니다. 달큰하게. 아, 훨씬 맛있구나. 아, 뭐 12년이나 요거나, 그러니까 숙성 연수의 차이지 다른 차이는 거의 없고, 오히려 이게 도수가 높으니까 제 머릿속에는 늘 이거의 맛이 되게 밀버번의 어떤 기준, 그리고 쨍하면서도 부드러운 그 묘한 조합,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다르구나. 이건 뭉근한데도 똑같은 묵직함과 바디감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거는 좀 아뜨뜨하는 그 목넘김이 있는데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 시나몬 느낌의 위트 버번 특유의 향이 그대로 남아있고, 근데 자극적인 거 여기 좀 더 자극적입니다. 이게 더 우아하고 젠틀한 그런 이제 위트 버번이고, 요거는 이제 자극충들을 위한.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아주 깔끔합니다. 피니쉬가 쭉 가긴 하는데 입 한가운데로 맛을 모아주면서 막대기처럼 쑥 넘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입안을 천천히 달궈주는 그런 좋은 향기. 맛있네. 이 SR은 확실히 거친 맛이 있거든요. 그래도 다 만족스럽습니다. 이 웰러가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너무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그런 웰러보다는 요거 추천드리기 좀 애매합니다. 요 나뭇가지가 페피밤 윙클까지 가는 건데, 물론 제가 정말 경제적으로 엄청 여유가 있으면 그걸 굳이 구해서 먹고 즐기겠지만, 요 정도만 돼도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거든요. 제가 한때 애정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덕분에 다시 약간 옛날 첫사랑 만난 그런 느낌? 사실 이번 명절 동안 술을 좀 많이 먹었는데, 그 중에 제가 조금 맛을 소개해드릴 만한 게 요 탈리스커, 제가 뭐 원래 많이 추천을 드렸는데 요거는 다크스톰입니다. 그냥 탈리스커랑은 또 다르게 도수도 높고, 제일 중요한 거는 머추어드 인 차드 캐스크. 다크스톰의 매력을 다들 뭐 진한 맛, 피트 향이 좀 더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연히 그것도 맞죠. 도수도 높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 차드 캐스크입니다. 이거는 한번 긁어내고 태워서 쓰는데, 특히 다크스톰은 막 3번, 4번씩 태워요. 여러 번 태웠고, 사실 캐스크는 좀 얇아지죠. 리주비네이티드 캐스크. 그래서 탄맛도 강해지고 그 술에 입혀지는 그 속도도 조금 더 빠르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피트 향의 불맛이, 이게 피트랑 스모크는 다른 겁니다. 훈제 향기. 맵다 매워. 이 스파이스가 엄청 강하네. 탈리스커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피트를 입문하시려는 분들이 한 단계 올리는데 당장 아드백 가기 힘들어. 그러면 사실 다크스톰 정도면 아주 괜찮죠. 빈씨도 계속 남아있고, 근데 좋은 거는 먹을 때는 불향기라든가 피트향이 많이 나는데 뒤에는 오히려 베리류의 상큼함으로 남습니다. 진짜 묘한 거죠. 이 스파이스는 이 목넘김이 까슬까슬한 게 또 이 캐릭터의 매력이잖아요. 그게 좀 더 스모크한 피트로 다가온다. 매력적이죠. 맛있냐? 앞으로도 매주 라이브는 어떻게든 할 거니까, 원래는 금요일인데 한 번씩 토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미리 커뮤니티에 공지를 띄우거나 이제 알림이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그때 한 번씩 와주시면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올 한 해 뭔가 유튜브로 좀 더 재미있고 정말 신나는 일들 많이 할 것 같아서 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여러분 맥주 리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알지만 시음회를 지금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모처에서 2월 셋째 주 그냥 오피셜한, 우리가 막 부어라 마셔라 뭐 짠 이 느낌보다는 조금 진지한 그냥 맥주 그 자체를, 제가 예전 라이브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렸겠지만 도수를 굉장히 높인 아이스복이라는 맥주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크레머리 측에서 자리를 좀 도움을 주신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어쩜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많아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는 않아가지고 숫자는 굉장히 적을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로 공지를 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고, 진짜 실제로 뵐 수 있는 어떤 그 상황에서 이제 또 짱하기를 기대하면서 살루트 하시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살루트.